세상 모든 궁금증 머니. 머니. 예,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비록 화면에 보이진 않지만 먹을 게 아주 많습니다. 아, 푸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스튜디오에서 하지 않는 장점이 아닌가. 네. 그렇죠. 저희가 스튜디오에서 하면 감 이런 지금 보이진 않으시겠지만 통닭, 그렇죠. 빵, 그렇죠. 그렇죠. 이것들 다 이제 떨어지면 난리 나는 스튜디오에서 기겁을 하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저희 뭐 것들. 여기서 맥주 마시면서 또 강의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이제 경제, 강의고. 영화. 그렇죠. 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추워요. 네. 오늘 많이 날씨는 추워요. 춥습니다 오늘. 날씨가 예. 막 네,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역시 이제 우리나라도 시베리아가 가까운 지금 같습니다. 겨울엔 시베리아보다 춥고 더울 때는 그렇죠. 뭐 사하라 하나보다 동남아보다 더 그렇죠. 더 덥고. 여름 끝나니까 바로 겨울이네요. 그렇죠. 아니, 바로 그래도 치고 들어옵니다. 한 달 정도 가을 왔잖아. 저 뭔가 있긴 있었던 것 같은데. 가발이 좀 이제 꺼내서 입어볼까 했는데 바로 겨울이에요. 패딩 잠바 꺼내. 반팔 입다 바로 겨울잠바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제 계절과 관련돼서는 그 말이 진리인 것 같아요. 아끼면 똥 된다. 아끼면 안 돼. 빨리빨리 입어야 돼. 역시 그쵸, 그쵸, 촌철살인의 맞습니다. 명언.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예. 먼저 평균의 종말이라는 평균에 정말.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뭐든지 이제 그 네이밍이라는 건 심할 수 있습니다. 이름만 그렇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뭐 시덥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 평균의 종말이라는 게 사실은 책 제목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건가요, 본다리 부님? 평균의 정말 제 책을 이제 그저께 이제 그 아는 분한테 추천을 받아갖고 책을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는데 이 평균의 종말이 쓰신 분이 중요해요. 쓰신 분이 하버드대학 교수님이세요. 일단 중요하네. 예, 뭐 하버드대학교 교수님이면은 이제 아무나 다 생각해도 똑똑한 분이시죠. 근데 재미가 없잖아요. 하버드 대학 교수님들이 쓴 책은. 근데 여기 중요한 점이 있어요. 이 사람이 고등학교 중퇴예요. 고등학교 못 나왔어요. 그건 마음에 든다. 고등학교 중퇴인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나는 왜 지진학 취급을 받아가지고 대학원을 하버드대학교 대학원을 나온 거죠. 하버드대학 교수 대학원인가? 지금 교수를 하버드대학교에서 하고 계세요. 실제로 알기로는 하버드는 그 커리큘럼 그렇게 대학원이라고 하던데요. 대학교가 아니라. 그리고 교수를 좀 하고 있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화가 나는 거죠. 왜 내가 이제 공부 못한다고 찍혀가지고 공부를 못했다는 겁니다. 공부 못한다고 이제 공부를 못했다고 해서 찍혀서 중퇴까지 했는데. 그러면은 그 사람은 고등학교를 중퇴를 한 게 너무 잘나서 중퇴한 게 아니라 못 나서. 학교에서 못 나서 지진아. 풍녀가도. 그렇죠. 풍녀가도 너는 못 쫓아오는구나. 아하, 지진한데 지진한데 이제 그런 거죠. 지진한데 하버드 교수야. 네. 이 사람이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네네. 나보고 지진하라며. 해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교수가 됐는데 생각을 하는 거죠. 왜 쟤들은 나를 지진하러 받았을까? 나를 왜 못 배운 사람 배웠을까? 그래갖고 뭔가 잘못됐다. 파고들다 보니까 이제 사람이 교육 쪽 교사죠. 교수라는 게 사실은 연구하는 교수도 있겠지만 가르치는 교수도 있는데 교육 쪽 심리학 연구하다 보니까 이 뭐가 문제가 있을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다가 평균이라는 것을 다 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네.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할 때 공부가 뭐라고 하냐면 저희 시험을 보죠. 공부하고 나면 이제 평가 얼마나 배웠는가. 그래서 그렇죠. 시험을 보는데 이 시험을 볼 때 어떤 아이는 똑같은 문제 1분에 풀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떤 아이는 1시간에 걸려서 풀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죠? 우리가 하는 건 10초. 그쵸. 1분도 아니고 이게 평균이 1분이라면 10초 안에 빨리 푸는 걸 원하죠. 근데 1시간에 푸는 애도 결국은 풀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세상은 뭐냐면 평균을 정해놓고 다 함께 풀어가지고 그 시간을 딱 정해놓은 다음에 그 시간보다 남들보다 빨리 하는 걸 바래요. 그쵸.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성과주의. 그래갖고 저한테 이걸 얘기를 했어요. 얘기했는데 처가 이제 그러더라고. 그게 뭔 소리냐. 너의 말을 이해를 못하겠다. 그래갖고 이제 운전면허로 설명을 했죠. 책에도 그렇게 나오는데 뭐냐면 이런 거죠. 우리가 운전면허를 배우는데 운전면허를 하루 만에도 다 배울 수 있겠죠. 운전을 갖다 하는 것 전부 다. 실제로 옛날에 그렇게 했잖아요. 네, 하루 만에 그도 1시간 만에 배울 수도 있죠. 네네네. 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운전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아는 분은 결국 운전면허를 못 땄어요. 10년에 걸쳐갖고 땄죠. 10년에 걸쳐갖고 실기 개 떨어지는 거예요. 개 떨어지고
필기는 뭐 아예 붙지도 못하고 그래갖고 어떻게 결국에는 했어? 어떻게 하고 땄어요. 따기는 땄는데 이제 신기한 건 뭐냐면 이제 운전 되게 잘해요. 아, 그러니까 운전면허 시험 보러 갔는데 무면허로 차를 끌고 가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흔히 얘기하는 실전 모습. 실전 못 들어볼 수 있고 이게 중요한 그거죠. 뭐냐면 이제 아까 시험 문제 때 수학 문제 푸는데 한 사람은 뭐 10초 만에 푸는 사람도 있고 1분 만에 푸는 사람도 있고 1시간 만에 푸는 사람도 있는데 네. 운전면허를 배우는데 역시 하루 만에 배우는 사람도 있겠고 뭐 열흘 걸리는 사람도 있겠고 뭐 10년 걸리는 사람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운전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세상은 그게 아니고 운전면허를 1시간 만에 배우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렇죠. 실제로는 똑똑한 사람을 뽑는 게 아니고 빨리 하는 사람을 뽑는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아니죠. 근데 이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운전면허 가르치는데 우리 가르쳐가지고 똑같이 1시간 만에 한 애들은 똑똑하고 이거 2시간, 3시간, 10시간, 아니면 10일 걸린 애들은 못한 애들로 생각하고 빼버린다. 그리고 자기가 잘렸는데 지진하러 아니면 이제 전응하러 물렸는데 네. 거기 알고 보면 전응하고 못하는 게 아니고 시간을 갖고 가르쳤으면 나도 풀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 그렇지 않았다. 그냥 내가 그냥 몰려가지고 난 모자란 사람으로 평가를 받았다. 네. 이건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다. 평가 제도 아니면 이제 사람을 갖다가 이제 키워낼 때. 근데 이거의 문제가 뭐냐? 평균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면 이제 100명을 가르쳐가지고 운전면허 가르치는데 운전면허는 한 일주일 가르치면 다 배우더라. 100명의 중간 정도. 그래갖고 100명보다 더 오래 걸린 사람은 네. 뭐 부족한 사람. 빨리 배운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 이렇게 나눴는데 이것은 원래 목적인 실력, 그러니까 운전 실력, 안전하게 운전하는 것만 뽑으면 되지 이것을 나누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 그리고 이게 분명히 순효과가 있었는데 처음에 생겼을 때 1800년대, 1700년대에 만들어진 그 평균이라는 이제 개념, 사회과학에 생긴 개념이 이제 네. 시작했는데 이게 어찌어찌 오다 보니까 지금은 오히려 사람들의 능력을 발휘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 책에 말은 안 하지만 말을 봐라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산업사회가 대두되면서 이제 어떠한 그 체계와 그 균이라 그러면서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제도 틀 안에서 빨리빨리 소화가 되고 쫓아오는 사람들만 이들에게 혜택이 있으니까 다들 또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균질환하면서 속도죠. 속도를 네. 이제 따진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이제 뭐 망치질을 하는 거 가르치면은 어떤 애는 망치질을 갖다가 이렇게 A, B, C 망치질을 하는데 이거를 1분 만에 배우는 애들도 있고 그렇죠. 어떤 애들은 이거를 하루 종일 가르치는 애들도 있는데 하면 가르치면 하죠. 네, 근데 그렇죠. 결국은 할 수 있는데 이제 오래 걸린 애들은 얘들은 지진하고 빼버린 거죠. 하고 못한 애들은 이제 네. 낙인 찍어버리고 안 가르치니까 얘들 능력이 결국은 이제 하장되는 거죠. 네. 근데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예. 외모도 출중해야 돼요. 끔찍한 얘기죠. 네. 외모지상주의. 호러블이에요, 호러블. 이게 참 능력도 상도 많이 있는데 이제 옛날 얘기 좀 하고 싶네요. 그 의대 도서관이 있었거든요. 저희가 따로 대학교 다닐 때 네. 의대 도서관 가면 다 머리가 커요. 대두의 그렇죠. 평균적으로 머리가 되게 컸어요. 그분들이. 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어떤 책을 읽는데 지금 이제 국어선생님 된 제 친구가 얘기하는데 야 원래 배워보면은 선생님 됐죠 걔가. 근데 한 얘기가 야 원래 좀 이렇게 머리 큰 애들이 공부 잘하는 경향이 있다 했는데 그때 보고 느꼈는데 인물들이 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의대 도서관에 계시던 분들이 계셨습니다. 이거 알면 또 저도 뭐라 하시겠네요. 어쨌든 간 제가 보기엔 그랬어요. 그 당시 의대 도서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근데 정보를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예. 얘기하신 것처럼 외모에 따라가는 거 아닐까요? 잘생기고 그랬으면 공부를 안 해도 되는데 굳이 미련하게 자리에 앉아서 공부하고 늘어지겠어요? 근데 내가 외모도 딸리면 뭔가 나도 이사해서 주목을 받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해서 뭔가를 얻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 아닐까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네요. 그 외모 얘기하시니까 이 평균의 정말도 외모가 나오는 겁니다. 외모가 나오는데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제 평균 정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미국에 무슨 협회가 있었는데 협회에서 네. 여성들의 이제 치조를 쫙 댔대요. 재가지고 몸무게, 키, 팔다리 길이 해가지고 평균적인 표준적인 여성상을 이제 찾아냈대요. 세상에 제일 아름다운 여성이다 딱 정했대요. 네. 근데 웃긴 건 뭐냐면 그런 사람이 없어요 아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누구도 그 표준이라는 거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요. 근데 옷은 저희가 그 표준을 가지고서 옷 사이즈를 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팔, 다리, 뭐 허리 둘레, 엉덩이 둘레 전부 다 안 맞는다는 거예요. 맞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 그래갖고 이 표준이라는 거, 외모에 대한 표준. 그러니까 우리가 미모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평균점을 미모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문제가 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연예 뉴스 그런 데 보면은 예전에 그런 거 나온 거 있었거든요. 어떤 연예인은 뭐 전지현의 이렇게 되면 전지현의 눈,
누구의 뭐 코 이렇게 해서 그 성형외과들이 그 아, 연예인 조합을. 얼굴 중에 이 연예인은 이게 제일 예쁘다 이렇게 네. 해서 그걸 조합을 했거든요. 네. 어땠어요? 못생겼어. 아 정말요? 못생겼어. 그렇게 조합해서 짝 했는데 그거나 뭐 결국에는 그렇죠. 같은 의미라고 할수 이게 있는데요. 뭐 이제 우리가 아는 것은 사실상 그런 게 이제 평균이 좋다고 저희 이제 저희 문화 속에는 그 평균이라는 게 되게 들어와 있답니다. 저도 이 책을 읽고 처음 알았는데 그렇게까지 우리가 평균에 매여 사는지 정말 몰랐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외모. 어떤 사람이 뭐 좀 머리가 클 수도 있고, 제가 좀 머리가 크죠. 좀 배도 좀 나오고. 그런데 이게 사람들 생각에 이게 아니고 이제 작은 사람, 뭐 큰 사람이라고 중간에 이제 평균 표준을 만드는데 네. 이 표준이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지나갔는데 이 책에 이제 엮어서 아까 스케일이라는 책을 또 읽었습니다. 네. 스케일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이걸 읽다 보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더라고요. 평균이. 저희가 이제 어른들이 약을 먹지 않습니까? 감기약을 먹는 네. 하나를 드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한 알? 한 알 아니면 네. 2알 이렇게 네. 먹으라고 하는데 그렇게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책은. 의사 처방대로 먹는 건데. 그 스케일이란 책에서요. 예, 스케일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거기서 이제 감기약 얘기하는데 감기약 하기 전에 먼저 LSD라는 걸 혹시 네, 기억하십니까? 네, 네. LSD가 마약이죠 지금. 그렇죠. LSD가 마약인데 이 LSD가 아시아 코끼리한테 처방이 된 적이 있었답니다. 아시아 코끼리 사례를 이제 아시아 코끼리. 예, 코끼리가 이게 발정기가 되면은 이게 미쳐 날뛴대요. 화를 내고 막 그런데요. 근데 이게 느낌에 LSD하고 연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사실 이제 그게 이제 마약이라는 건지 모르기 전이죠. 네. 그래갖고 이거 어떻게 하면 놓아보면 어떨까 하고 미국 애들도 미국 과학자들이 실험적인 투철하지 않겠습니까? 코끼리는 놔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갖고 근데 코끼리한테 놔볼 리가 없지 않습니까? 보통 LSD라는 이런 약을 갖다가 막 약 나온 지도 얼마 안 되고 근데 고양이한테도 많이 놔봤나 봐요. 그래서 고양이한테 1g을 놨으니까 코끼리는 얘보다 한 1000배쯤 크니까 1000g을 넣으면 되겠네 하고 놨대요. 너무한다. 그래서 코끼리가 죽었어요. 네. 코끼리 사망.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읽었는지 들었는데. 예. 근데 이게 이제 결론은 뭐냐면 이제 그런 거죠. 코끼리가 몸무게는 1000배가 큰데 약을 1000배를 넣으면 안 되고 네. 한 30배 정도만 놔야 된다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우리가 1g 먹었으니까 얘는 이제 한 10배 크니까 10배를 넣으면 되겠네. 1000배, 1000배 넣으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그게 아니고 비선형이라고 하죠. 일관적으로 이제 몸무게에다가 딱딱딱 늘어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어느 정도 이제 비율이 다르게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음식할 때 간하고 똑같네요. 그렇죠. 음식이 1인분 할 때랑 100인분 할 때랑 100배로 간을 해야 되는 건 아닌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감기약 먹을 때도 애들은 반알만 제가 먹였었거든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근데 이 책을 보고 나서 또 이제 평균을 정말 보고 나서 되게 겁이 나는 거죠. 잘못 먹었다 지금까지. 너무 이제 획일되기 우리. 획일되게 했겠구나. 평균을 갖다가 애들은 밥만 먹으면 돼. 그게 아니고 애들도 몸무게가 10kg인 애들이 있을 수 있고 15kg인 애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럼 이제 약을 갖다가 3분의 1일 수도 있고 5분의 1일 수도 있는데 네. 반알만 먹었다는 게 되게 겁이 나더라고요. 이게 저 평균이라고 생각했는데 애들은 밥만 먹이세요. 그러니까 저희 저하고 제가 처의 몸무게가 2배쯤 됩니다. 근데 약을 똑같이 먹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밥은 2배로 드신가요? 밥은 비슷하게 먹습니다. 아니요. 저도 저의 한 반만 먹네요. 생각해보니까. 근데 저희 아들이 엄마하고 비슷하게 먹죠. 아니면 밥은 똑같이 먹는데 딴 걸 많이 먹는 거지. 그럴 수도 있겠죠. 간식이나 이런 것들 계속 주워 먹는 거지. 사실. 예, 그럴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평균이라는 게 저희 사는데 뭐 약이라던가 아니면 다른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 평균을 넘어선 이제 개인 맞춤 뭔가 근데 그 효율화를 넘어선 효율을 넘어선 게 아니고 더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평균을 넘어서 새로운 무엇인가가 필요하다. 개인 맞춤의 뭔가 교육이라던가 아니면 평가라던가 이런 게 이제 필요하다고 이제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자는요? 저자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만 더 이제 요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으면은 저는 제가 그 전에도 인사 일을 했지 않겠습니까? 네. 인사 업무를 했는데 인사 업무를 했는데 인사 업무 할 때 보면 사람을 뽑아요. 네. 모집을 하는데 모집에서 하면은 모집할 때 저희가 가장 항상 그렇지만 잘 보는 게 그거죠. 학벌. 학력. 그리고 이제 뭐 어디까지 교육했는가, 대학교인가, 중학교인가, 고등학교인가. 네. 그리고 이제 얘가 영어를 점수가 있는가, 또는 뭐 팔다리가 긴가, 뭐 이런 것도 볼 수 있겠죠. 외모를 보고. 근데 이 책에서 그러는 거죠. 다 소용없다. 소용없다. 결국에 이제 구글 같은 데서 뽑는 것처럼. 예, 구글에서 얘기하는데 구글 어떻게 뽑는가 딱 얘기해 주는데 그러더라고요.
학교를 아무리 좋은 데 나와봐야 나온 지 3년이 지나면 효과가 없대요. 그놈이 그놈이다. 평균이 된다. 아까 그 말씀드렸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운전은 배워서 운전면허만 따면은 운전을 하면 되죠. 네. 근데 이제 학교가 좋다는 것은 사실 알고 보면은 실력이 좋을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빨리 문제를 푸는 애가 가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3년 정도까지는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책에 딱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 건 아닌데 근데 그 이상을 넘어서면은 걔를 해봐야 다른 애들하고 이게 그 뭐랄까 업무 추진 성과하고 딱 맞아떨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글에서는 그 인사 담당자가 좀 다 돈이 많지 않습니까? 돈이 많고 사람이 얼마든지 뽑을 수 있으니까 자기네 이제 회사 그 부서마다 필요한 요건들을 다 받아가지고 그냥 연구조사를 했답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로 성과를 낼 수 있는가. 네. 그러다 보니까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각 부서마다 각 업무마다 그 맞는 사람이 따로 있고 따로 이렇게 뽑아야 된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획일적인 평균적인 그 도구들 있지 않습니까? 외모 또는 뭐 학력, 키, 나이 이런 게 아니고 뭔가 성과 중심적이라면은 성과를 내고 싶은 거라면 자랑하고 싶다면 뭐 미국 명문대만 쫙 갖다 놓으면 되겠죠. 근데 네. 회사는 성과를 내야 되니까 그럴 때 볼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성별 나누고 이런 게 아니고 뭔가 성과 중심적으로 세력이 뽑는 요소가 필요하다. 그 요소를 추출하는 게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비용이 많이 들죠. 근데 어차피 경쟁이 극심하니까 그쪽 분야 같은 돈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진짜 연구를 해서 적용을 해서 사람들이 뽑는가 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학력도 안 보고 뭐도 안 보고 했는데 안 보는 게 아니고 그게 그다지 거기서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 수가 없는 거죠.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진짜로 퍼포먼스 낼 수 있는 것만 끌고 가는 거죠. 퍼포먼스 내는 사람들한테 그만큼 성과 돈을 주는 거고. 그러면서 평균 정말은 처음에는 뭐지 하고 봤는데 보고 나서는 울림이 되게 컸습니다. 그리고 스케일이라는 책하고 보면서 야, 과학책으로 분류를 하고 아까 핑크패너님하고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핑크패너님들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 과학책이라고. 네. 과학 분야에서 2위인가 그래요 지금. 예, 별 생각 없이 봤는데 이게 충격이더라고요, 완전히. 어떤 게요? 스케일이요? 예, 스케일하고 평균 정말이 두 개 엮여 있는데 처음에 몰랐는데 이게 부동산하고 연관이 돼요. 주식하고 연관되고 두 개 같이 연관이 되더라고요. 스케일은 특히 부동산하고 너무 연관이 됩니다. 부동산 거기서 이제 그 사람이 그 과학을 갖다가 사회에다 연관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네. 사회에다 연관하고 사회에다 연관을 하다가 못해가지고 거기서 더 나가고 도시에 연관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도시가 왜 성장하는가? 도시가 왜 성장하는 거라는 건 제목 아니야 지금? 그렇죠. 이거 얼마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는가? 굉장히 거대한 주제인데요. 네, 그래서 빨리 끝내야 되겠어요. 네. 잘못하면 이제 점점 지식이 미천이 들어가. 예. 그리고 이제 들어가는데 다음에 언젠가 이제 저 읽고 있는 중이라서 다 읽으면 얘기해보고 싶어요. 네. 이게 주제가 너무나도 거대하고 신기한 내용이 많더라고요. 과학책에 대해서 스티븐 핑거 교수님 책을 읽고 나서 야, 과학자들이 정말 이상한 과학자들이죠. 심리학자 아니면 이 스케일이라는 책은 물리학자인데 막 이것저것 쓰시고 다니더라고요. 이론 물리학자인데 평균에 정말 이분도 좀 그런 것 같고 이게 정말 책을 느낀 게 미국의 학자들은 정말 이상한 사람이 많다. 저는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지 공부를 많이 하는 않거든요. 거예요? 심오하고 예. 정말 사람들이 보지 않는 그런 사각지대의 어떤 한 면을 이렇게 완전 찔러서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필요하죠. 그리고 지금 이제 저는 그 책을 아직 안 읽었지만 평균의 종말에서 가장 대한민국에서 해야 될 일은 교육의 어떤 그런 틀, 교육의 제도, 정말 악습을 끊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다 너무 대학 위주로 되어 있잖아요. 그게 제 생각에는 어쩔 수 없는 게 여태까지 해서 우리나라에 이만큼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쵸. 우리가 이렇게 됐던 것들은 결국에 그 평균의 종말에 있는 그 평균을 획일화해서 그대로 쫓아오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갔었다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다만 이제 여기서 그 다음 단계를 가는 게 사실은 근데 제 생각엔 그래서 처음 서두에 얘기했던 그게 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아까 얘기했던 1분에 풀 수 있는 거 10초에 풀 사람들이 별게는 좋은 대학 가고 좋게 성공을 했는데 문제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산업사회가 됐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어쨌든 뽑아야지 얘네들이 획일하게 빡빡빡빡 할 수 있는데 근데 결국에 큰 성공을 거두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인간들은 그러니까 큰 성공이 아니라 아까 그런 사람들을 뽑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말하는 뭐 CEO라든가 지도자, 리더 그런 사람들을 보면 결국엔 아까 얘기했던 1시간 동안 그걸 푸는 애 1시간 동안 풀었던 애,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그렇죠. 걔가 결국에는 리더가 되고 이 사회 지도자가 되고 잘 사는 애가 되는 것 같아요. 묘하더라고요. 예, 예. 그런 케이스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중요한 건 1시간 동안 어쨌든 걔가 그걸 풀어냈다는 거. 그러니까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예, 포기하지 않고. 예, 1시간이 걸렸어도 자기는 이걸 끝까지 나는 풀 때까지 난 하겠어. 예, 너희들 가려면 가. 근성 뭐 이런 네. 거 있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 또 이것도 굳이 얘기하면 또 투자랑 연결시키면 대체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그렇게 1분인 걸 10초 만에 풀었던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보다 그냥 처음엔 두각도 없이 아무 신경도 안 썼네. 근데 뭔데 1시간 동안 결국에는 남들이 뭐라 그러건 뭐 어쩌건 끝까지 했던 애들이 보면 나중에 뭐 5년 10년 지나면 살아남은 애들은 결국 걔였거든. 네, 그렇잖아요. 대체적으로. 그렇죠. 근성이 필요하죠. 네, 그런 얘기? 아니 세상 맥락이 그런 것으로 슬로우? 보면 거의 대부분 맞아 떨어지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당장 그렇게 10초 만에 성공하고 10초 만에 해결하는 그런 사람들이 더 눈에 들어지니까 당장은 그런 걸 추구하게 되는 거죠. 제가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예, 뭐 빨리 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마찬가지로 그렇죠. 그런 것도 필요한데 쉽진 않지만 이제 그런 것들 저희가 추구해 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제 투미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예. 현대 사회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러기 위해서는 기다리고 인내를 해주는 시스템이 힘들지 않나. 아직은 힘든데 이제 그 저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 옛날에 힘들었다. 네. 우리가 엄청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네. 기술이 많이 발전했으니 이제 진일보 해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제 그런 네. 게 필요하다. 한 단계 더 나아가려면. 그리고 이제 네. 스케일이랑 그 책하고 조금 이제 연관을 해보면은 사회가 발전하려면은 어쩔 수 없다. 혁신이 필요한데 그 혁신이 지금 저희가 말씀 나눴던 그건가 아닌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기계화해가지고 완전한 네. 효과를 뽑아냈는데 그걸 넘어서가지고 사람들 개개인의 그 교육에서 자기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교육. 그렇게 치면 저는 예, 조만간 가능할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면 뭐 때문이냐면 인구가 줄어서. 왜냐면 지금 인구가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가야 되는데 갈수록 인구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한 명 한 명에게 더 신경을 써야지만 되는 시스템을 갈 수밖에 없다는 뜻이거든요, 사실. 왜냐면 한 번에 인구가 30명에서 20명에서 10명 줄었다. 그러면은 그만큼의 인원이 줄고 선생님은 그대로면 그만큼 한 명 한 명한테 더 신경을 쓰는 교육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쵸. 결과적으로. 결국은 그렇게 가야 되겠죠. 지금 이상 원래 옛날에 하던 걸로 이제 힘들겠죠. 그렇죠. 아마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지 않을까? 아, 예. 나는 갑자기 뜬금없는 인구론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 매일매일 이렇게 살면 되죠. 괜찮다. 자, 그럼 오늘은 그 평균의 종말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예. 우리 모두 평균이 되지 않도록 각자, 그러니까 사실은 또 엉뚱한 얘기지만 그렇기 때문에 평균 때문에 그렇게 다들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 평균에 들어가려고. 예. 맞아요. 아니, 각자 자기만의 삶을 살면 되는데. 정말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또 얘기가 더 아, 커질 수 있으니 그렇군요. 여기서 예. 이제 끝나는 걸로 네 하고요. 오늘은 평균의 종말이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거 보시고 들으신 분들도 평균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하시고 나는 과연 평균에 가는 게 맞는가, 평균에 가지 않는 게 맞는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안녕. 안녕.